여러분, 노후 대비는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꺼낼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수명은 점점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준비들이 다 돼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그런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먼저 공개합니다. 11월 27일, 이제 11월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막바지로 가고 있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3도심이라고 하면 강남, 그 다음에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여기를 3도심이라고 합니다. 이 3도심 재개발 투자, 특히 신규 역이 생기는 그런 역세권의 재개발 투자,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투자를 망설이고 계셨거나 아직까지 못하셨던 분들 오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뭔가 내가 투자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재개발이 왜 작은 돈을 큰 목돈으로 만드는 쌈짓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명쾌하게 밝혀보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인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모든 것들 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DJ. 자, 오늘 주제는요, 은퇴 후 노후 생활 대비 과연 준비가 돼 있나,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이 과연 어떻게 우리는 노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도 미래 노후 생활을 걱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은퇴 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많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에 대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밝혀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 안 된 시댁처가 싫다. 은퇴 설계 안 된 시댁처가 싫다. 결혼 조건으로 떠올랐대요. 이게 은퇴 설계가 돼 있냐 안 되냐. 자, 밑에는요, 경제하사 은퇴 후 자산 관리 어떻게 준비할까. 자, 이게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은퇴 후에 우리가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는 60이면은 노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는 거의 다 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60이면 청년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경제적인 경제력이 있어야 그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산관리,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죠. 자, 2021년 기준으로요, 65세 이상 인구가 16%를 넘어섰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빨라진 인플레이션, 현금 가치 하락으로 인해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금을 어떻게든지 실물 자산 쪽으로 바꿔놔야 된다. 실물 자산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부동산, 금, 그 다음에 골동품, 그림, 명화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이런 쪽으로 바꿔놔야 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겪어왔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과거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돈의 가치의 하락 한번 보시죠. 1970년도에 시내 버스 한번 편도 한번 타는데 10원이었어요. 10원이었나? 예, 근데 2020년 1200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배 올랐고요. 담배 한 갑에 50원이었던 게 4,500원, 75배 올랐고요. 택시 기본요금 60원이었던 게 3,800원, 63배. 짜장면 한 그릇,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이거 분명히 50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100원인데 지금은 4,771원, 50배 올랐고요. 다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의미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이렇게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짜장면이 100원에서 4,771원. 야, 이거 50배 제일 많이 아니네. 담배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아니네. 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올랐네. 버스 요금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돈의 가치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집에다 금고에다 넣어놓는 분들, 돈이 얼마나 많아서 금고에다 넣어놓는지 모르겠지만 금고에다 넣어놓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 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돈의 가치는 1년마다 계속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을 넣어놓으면은 금고에다 1억을 넣어놨을 때 1억이 그대로 내년에도 1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9,900 몇십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2% 오르냐, 3% 오르느냐, 4% 오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빠르게 떨어지느냐, 조금 덜 떨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1억이 그냥 내년에도 1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실질 가치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투자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대별 노후 준비. 자, 20세에서 30세 미만은 안 한다가 74.7%, 안 한다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하겠죠. 자, 30세에서 40세 미만은 안 한다가 57.2%, 그 다음에 한다가 42.8%, 벌써 30세가 넘어가니까 한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결국은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 가장 많아요. 그쵸? 예, 세대별 노후.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노후 생활, 은퇴하고 나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세대별 노후 전략 한번 보시죠. 대부분 연금이 가장 많죠. 연금, 공무원 연금, 개인 연금, 이게 가장 많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예금 적금이 64.4%, 그 다음에 30세 40세 미만 63%, 비슷하죠. 40세 50세 미만 70.3%, 50세에서 70세까지 76.9% 예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점점 예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예금 적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운영을 한번 보면요, 당연히 나이가 어린 20세에서 40세 미만은 부동산 운영은 상당히 좀 작게 하죠. 근데 40세 이상부터 10%가 넘어가면서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이 가장 부동산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식, 채권, 주식은 오히려 젊은 층에서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부동산을 오히려 팔고 뭔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50세에서 70세까지 70세 미만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은 부동산 운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이거 뭐 가장 문제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은 뭐 25세에서 뭐 50세 미만은 앞으로 준비할 것이다가 가장 많아요. 앞으로 준비할 것이다. 근데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어떻게 해요? 준비할 능력이 없다가 가장 많죠. 이 준비할 능력이 없다. 이 초록색.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 있죠. 자녀에게 의지하겠다. 이것도 보니까 조금씩 있네요. 20대에서 이 70세 미만까지 뭐 6.1% 뭐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있기는 있네요. 자녀에게 의지하겠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 어릴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어떻게든지 훌륭하게 키워서 성장을 시키고 나서 결국은 자기들이 쓸 돈을 자식한테 다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의존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의 하나의 형태였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다들 아시죠?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이 90.4%입니다. 상당히 높죠. 월 평균 연금 수급액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평균 250만 원, 251만 원이래요. 251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서는 이 노후를 대비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다른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노후 준비 왜 중요해요?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장수죠, 장수.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요,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요, 건강하게,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과거에 비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무조건 젊어졌어요. 10년 이상은. 그러니까 예전에 70이, 예전에 60, 예전에 70이 지금 한 60살밖에 안 되고요. 그쵸? 한 살, 10살 정도가 젊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최소한도. 그래서 지금 장수 시대에서 이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노후를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만 겪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디플레이션을 일본은 크게 겪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이 없고 인플레이션만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겪고, 그리고 특이하게 뭐 1929년 미국발 대공황,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만 디플레이션이 왔지, 대부분 다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관두고 하다 보면은 결국 벌어놓은 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벌어놓은 거 써야 되니까 정말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노후 대비가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신경들 많이 쓰잖아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 비용도 사실은 증가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달 그 생활비가 251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의 생활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물가는 올라갈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텐데, 계속 251만 원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족해지겠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지금 깊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 뭐 수익률을 높이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도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서 사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좀 봤어도 주식 투자에서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항상 그냥 까먹었다, 전부 다 뭐 안 좋다, 물려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돈을 나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어, 이런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부동산 뭐 사놓으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자, 금도 안전 자산이자 실물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값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금값. 지금 뭐 한 돈에 50만 원이 지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돈에. 예전에 그 돌반지 한 돈짜리 그런 것들 우리 돌잔치 가면 그 선물로 했는데 이젠 그 50만 원짜리 어떻게 사?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예금, 이거야말로 정말 안전한 투자 방식이죠. 하지만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양극화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 내가 거기 거주한다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주 안 하고 투자의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놨던 분들은 지방 부동산은 단계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해요. 그리고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거는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돈 맡겨놓는 거 정말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실물 자산에다 묻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실물 자산에 묻어둬야 된다는 거고요. 자녀에게 현금을 갖다가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금증여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금을 주는 거는 그냥 후딱 다 씁니다. 그런 거 주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빌라를 사주는 거예요. 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주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할 때까지 10년 후딱 갑니다. 그때 남들은 전부 다 전세를 어디서 시작하는 이 친구들은 다 이렇게 결혼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출발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자에 이 노후 생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형 부동산에다가 돈을 묻어둬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단순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온다. 즉 안정적으로 매달 월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말이 전혀 틀리는 건 아닙니다. 맞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연령대가 최소한 70이 넘은 분들, 70 이상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된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돼요? 돈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사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지 절대 오르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월세만 받는 개념뿐이지. 그렇다면은 내가 나중에 월세도 받으면서
차익도 낼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는 거죠. 여력이 된다면, 내가 돈이 좀 여력이 있다면, 그럼 월세가 아파트 꼬박꼬박 나오겠죠. 하지만 여력이 안 돼. 그것도 너무 그것도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여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지에게 빌라를 사는 겁니다. 빌라를 투자하는 겁니다. 빌라를 사서요, 그걸 월세로 돌려도 돼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서 뭐가 나중에 된다? 재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뛰면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차익형 부동산이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대 이상은 정말 수익형 부동산, 70대 이상은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그런 뭐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상가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70대 미만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아파트 아니면 빌라, 재개발지기 빌라 이런 것들을 사서 월세를 주면 됩니다. 똑같이 월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 즉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놔야 그게 수익형이 되든 차익형이 되든 나한테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 일시적으로 주춤주춤 할 수는 있어도 항상 우상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춤주춤 할 때는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더라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 후에 노후 생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아파트도 우리가 사서 월세도 줄 수 있고요, 빌라도 사서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빌라는 어떤 곳 재개발 가능한 이런 곳에다가 빌라를 사야 그것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익형을 대처하는 차익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오늘 은퇴 후 노후 생활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찬 바람, 감기 조심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